45이 끊어놓고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일주일간 다음 주까지 국가대항전을 하는데 네이션스 리그가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 각 조마다 4경기씩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4경기씩이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남은 잔여 경기가 2경기 남아 있어요. 예. 조별리그 그러니까 이 한 조에 4팀씩 해가지고 총 한 팀당 6경기를 해요. 호흡 원정 해가지고. 근데 지금 4경기를 치러 놓은 상황이고 남은 경기가 2경기인데 요 2경기를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끝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요번에는 지난 네이션스랑은 다르게 지금 월드컵이 이 2달 뒤에 낑겨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네이션스 리그에 월드컵 본선에 포함이 된 팀, 포함이 안 된 팀들이 있지만 요런 것들을 조금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 월드컵 전에 마지막 소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호흡을 어느 정도 맞춰줄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네이션스 리그는 내려놓을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좀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는 설명이 됐고 그리고 그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리그 A 뭐 리그 B 리그 A 뭐 리그 B 그다음에 리그 C 그다음에 리그 D 이렇게 체급별로 나눠져 있긴 해요. 체급별로. 근데 여기서 각 조에서 4개 팀들 중에서 꼴등 팀은 강등입니다. 이 A리그에서 제일 못한 팀이다. B로 강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대로 리그 B에서 제일 잘한 애들은 이 리그 A로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승강이 확실하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강등 플레이오프가 따로 있어요. 얘네들은. 왜냐하면 얘네들은 여기서 올라온 애들이 승격이 2팀이야. 여기는 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2팀인데 여기서 떨어질 애들은 4팀이야. 그래서 요 4개 팀들이 한 번 더 붙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진 애들이 2개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 이 강등 이게 존나 핵심 포인트인 게 뭐냐면 지금 요 강등 위기에 있는 대표적인 팀이 어디야? 강등 위기에 있는 대표적인 팀. 월드컵 우승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4경기 동안 0승입니다. 프랑스. 커피 하나 타도. 프랑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08님이었나? 그분께서 그 프랑스 물어보셨는데 뭐 동기부여적인 측면만 따지면 프랑스가 이기긴 해야 돼요. 예, 무조건 이기긴 해야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 네이션스 리그에서 지난 네이션스 리그 우승팀이 프랑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승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 강등이 된다, 다음 네이션스 리그는 프랑스가 리그 B에 속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어느 정도 자존심이라고 하면은 자존심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이미 한번 프랑스가 우승을 하면서 업적을 거뒀으니까 내려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긴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네이션스 리그 한 일주일 안 되나요? 일주일 수요일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일정이 수요일까지인가 일정이 그렇고 그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한 이틀 정도 쉬고 다시 리그 경기 재개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쪽지로 바로 갑니다. 바로 볼까요 경기들? 바로 봅시다. 자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질문 있는 거 하십시오. 질문. 질문하시고 일단 커피 한 잔 먹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뭐 누구 나오나요?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소집 명단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2020년 9월 소집 명단 하면 다 나와요. 아시겠죠? 내가 이거 다 일일이 한 명 하면 선수 한 명 하면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 맞죠? 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거나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월드컵 우승팀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에이, 존나 궁금하긴 하네. 워낙 우승팀들 거론이 많이 돼가지고. 브라질이요? 네덜란드가 존나 잘하긴 해, 진짜. 내가 네덜란드를 진짜 작년부터 해가지고 진짜 엄청 빨아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기 보면 네덜란드가 진짜 경기 재밌게 해. 근데 우승 사이즈는 아닐 것 같아. 변수는 분명히 변수는 만들어낼 거야. 근데 네덜란드가 지금 일단은 그 본선 토너먼트 그 자체가 조별리그 자체가 뭐랄까요? 그 너무 약체 팀들만 있어. 그래서 솔직히 조별리그는 진짜 무난하게 깨고 올라올 거고 16강부터가 관건이긴 해. 땡큐. 포국이요? 포국은 포국은 뭐야, 브라질, 네덜란드, 스페인. 전 스페인은 안 믿습니다. 스페인은 저는 별로인 것 같고. 프랑스, 순수 전력방으로 따지면 프랑스도 뭐 우승 후보긴 한데, 벨기에? 벨기에는 좀 나는 일단 제낄 것 같아. 벨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독일? 한지가 이거를 아까 전에 누가 한 분이 아무도 얘기를 안 했구나. 일본이요. 덴마크. 덴마크 기세가 너무 무섭죠, 그지? 덴마크가 워낙 잘하기도 하고. 자, 일단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조심스럽게. 확실한 거는 저는 요번에 아르헨티나는 진짜 높이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높이까지.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순수하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 아닐까, 그죠? 근데 메시가 이뤄내지 못한 단 한 가지 업적이 그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근데 봐봐, 불과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코파 아메리칸가요? 거기서도 그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었죠, 그지? 그리고 몰라,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자, 실질적으로 작년에 메시가 그 이루지 못했던 국대에서의 우승 뭐 이런 것도 이뤄냈고, 또 그리고 하나가 뭐 있냐면 메시가 지금 뛰는 팀이 어딥니까? 파리 생제르맹이죠. 파리 생제르맹의 실질적인 구단주, 스폰이 어디죠? 우리들. 자, 이름을 내가 모르겠다. 잠깐만요. 이 누구냐면은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 이 사람이 구단주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 카타르 국왕이죠. 카타르 국왕. 근데 이번 월드컵이 어디야? 카타르죠. 뭔가 나는 전 우주의 기운이 난 메시한테 흐르고 있지 않나. 메시는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남자인데
아, 현역에서 월드컵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봤다. 아, 몰라. 그냥 내 생각이에요. 이건 망구 내 생각이야. 그래서 야, 이거 모든 기운이 메시한테 가고 있지 않나. 뭐 약간 요런 생각도 들어. 아시겠죠? 이랬는데 아르헨티나 16강 탈락하면 와, 진짜 레전드긴 하다, 그죠? 자, 나는 이거를 그냥 작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고 나서 이 메시가 국대 우승을 하고 나서 뭔가 카타르랑 연계된 것도 그렇고 메시가 파리 간 것도 그렇고 뭔가 느낌적으로 카타르한테 뭔가 그러니까 메시한테 뭔가가 이게 기운이 흐르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자흐스탄. 4경기 치러가지고,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리그 C입니다. 리그 C. 자, 요 리그 C,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리그 C 같은 경우에는 꼴찌를 하게 되면은 강등 플레이오프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카자흐스탄. 4경기 치러가지고 3승 1무. 뭐 괜찮습니다. 승점 10점이라서 압도적인 1위고 나머지 2게임 중에 뭐 한 게임만 잘 잡아내도 무조건 리그 B로 승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상대가 지금 벨라루스고 벨라루스가 지금 현재 꼴찌거든요. 근데 자 그런 건 있어요. 꼴찌인데 이게 당장에 꼴찌가 된다고 해서 다른 뭐 A리그, B리그처럼 바로 강등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강등 플레이오프를 거치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리그 D로 강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얘네들이 이제 오늘 이 경기를 치르고 나서 다음 경기가 또 슬로바키아거든요. 그래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도 리그 B에서 요번에 그러니까 지난 네이션스 때는 리그 B에 있었다가 요번에 리그 C로 떨어진 애들이 강등된 애들이라서 기본적인 체급은 당연히 슬로바키아가 높습니다. 그래서 벨라루스가 한 경기도 못 이기고 강등이 될지 요거는 뭐 어느 정도 뭐 이게 국대 경기다 보니까 변수는 좀 있을 것 같다. 아무튼 벨라루스가 얘네는 이번 한 경기만 확실하게 잡아내면 무조건 승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얘네는 강등 위기에 처져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팀 다 어느 정도 양팀 다 동기부여는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뭐 카자흐스탄 홈이기도 하고 당연히 유리한 점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요 4경기 치러오면서 6득점 2실점. 득실 관리도 굉장히 좀 잘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점은 있겠지만 벨라루스도 뭐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배당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카자흐스탄 승을 찍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뭐 카자흐스탄이 당연히 유리해 보이지만 그냥 무승부 쪽 접근이 제일 낫다. 아시겠죠? 너무 이런 경기 하나에 막 목매달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라트비아하고 몰도바. 라트비아 4전 4승 전부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뭐 변수가 안 생긴다면 라트비아가 뭐 당연히 승격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지금 리그 D죠. 리그 D. 그래서 이게 몰도바 같은 경우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얘네가 지난 네이션스 때는 리그 C에서 뛰었었는데 아무튼 요번에 강등돼가지고 리그 D에서 뛰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금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리그 D는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어. 리그 D 애들은 꼴찌 해도 리그 D에 그대로 잔류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잔류에 대한 뭐 그런 동기부여도 없을 거고 라트비아가 워낙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건 라트비아 승 찍어 가야죠. 4경기 전부 다 이겼는데 요거를 꺾는다?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라트비아 승 쪽 갈게요. 이게 지금 관건이죠. 프랑스가 당장에 프랑스 0승입니다. 4경기. 프랑스 4경기. 4전 0승 2무 2패. 자, 그리고
홈에서 2패. 원정에서 2번 가가지고 다 무승부 뛰었고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얘네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했죠. 근데 얘네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월드컵 전에 마지막 소집이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프랑스도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 그죠? 대신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부상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충 오늘 뭐 예상 명단 보니까 뭐 음바페나 아니면 뭐 덴벨레 또 최근에 잘하잖아요. 오스만 덴벨레, 그지? 그리고 뭐 중원에 추아메니하고 뭐 카마빈가, 그다음에 귀두하고, 그지? 뭐 수비 쪽도 뭐 무난합니다. 파바라하고 뭐 질쿤데하고 맨디하고 바란하고. 그래서 전력상으로는 내가 봤을 때 얘네들이 어차피 월드컵에서 메인 주전으로 뛸 애들은 아니야. 이 전력상으로는 월드컵에서 백업으로 들어갈 애들이 많긴 한데 뭐 호흡을 맞춘다는 점, 그리고 첫 번째 호흡 맞춘다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 그래도 지난 네이션스 우승팀인데 강등은 좀 아니지,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변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오스트리아가 다음 경기 치르는 게 누구지? 잠깐만요. 오스트리아가 다음 경기 크로아티아거든요. 크로아티아. 자, 오스트리아가 다음 경기 크로아티아. 그지? 근데 파리란다. 프랑스가 다음 경기 덴마크야. 자, 어떻냐면 지금 얘네 둘이가 승점이 2점 차이 나거든요. 승점 2점 차이. 만약 진짜 재밌게 흘러간다면, 자, 얘네가 오늘 만약에 그냥 무승부가 떠버려. 무승부. 자, 근데 덴마크가 지금 워낙 잘하고 있잖아요, 그지? 워낙 잘하고 있고,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여기 네이션스에서는 워낙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크로아티아가 그러니까 이 승점 2점 차이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경기 오스트리아가 어차피 크로아티아 상대로 뭐 이기기는 난 좀 힘들다 보는데, 프랑스가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승점 3점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덴마크 상대로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만약 오늘 경기까지 프랑스가 못 이긴다 봅시다. 그 다음 경기 때 프랑스 찍어간 사람들 몇 명 있겠노? 뭐 당연히 동기부여적으로는 있겠지만 덴마크가 오늘 경기도 안 진다, 만약에 그렇게 쳤을 때는 프랑스를 찍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 아무튼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 조별리그에서 진짜 끝장 매치가 가려면, 정말 끝판까지 가려면은 얘네들이 오늘 무승부가 뜨는 게 맞습니다. 무승부. 그리고 뭐 이런 동기부여, 호흡 맞춘다. 그다음 뭐 지난 네이션스 우승팀인데 강등되면은 다음 네이션스 때 리그 B로 떨어지잖아, 그지? 그리고 뭐 아직까지 영승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뭐 그래도 프랑스가 이기지 않겠나. 근데 오스트리아도 전력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뭐 아우나루토비치 지금 그 볼로냐의 최전방 있잖아. 잠시만, 아우나루토비치 얘가 지금 골 몇 개 넣었지? 잠깐만요. 내가 알기로는 세리에 1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우나루토비치 지금 세리에 득점 1위네요. 그리고 뭐 그레고리치도 있고 뭐 자비처, 그다음에 또 누구 있노? 바움가르트너, 이런 애들이 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도 이게 그 독일에서 뛰는 애들이 꽤나 많거든요. 왜냐면은 이 독일이랑 연계된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독일 출신 애들, 그러니까 독일 리그에서 뛰는 애들도 많긴 한데 뭐 기본적인 전력방은 그래도 프랑스가 좀 더 낫지 않나. 대신에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 오스트리아. 아시겠죠? 근데 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호흡 맞추는 거 일단 빼더라도 야 그래도 우승팀이 강등은 좀 아니지. 그래서 저는 뭐 프랑스 승은 찍어 가는데 딱히 주력급으로 땡기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딱히 막 그렇게 프랑스가 10승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없어. 왜냐면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 잔류할 것 같았으면 뭐 이전에 이기든가. 맞죠? 그리고 홈에서 2번 다 졌어. 아무튼 뭐 프랑스 승을 찍어 가는데 뭐 그냥 저 뒤쪽으로 뺏어 가십시오. 아시겠죠? 또 한 가지. 프랑스는 늘 전력이 좋았습니다. 자, 이 둘의 특징 뭡니까? 이 둘의 공통점. 월드컵 본선 진출팀이죠, 그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드컵 전에 마지막 소집이라서 뭐 어느 정도 이 호흡 맞추기가 뭐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얘네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조에서 1, 2위야. 덴마크가 1위고 그 뭐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 2위긴 한데 일단은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요번 경기를 이기게 되면은 확실히 토너먼트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뭐 다음 경기 오스트리아다 보니까 뭐 큰 변수가 없다면 그지? 반대로 이 덴마크 같은 경우에 얘네가 다음 경기가 프랑스잖아요. 마지막 경기가. 그래서 요 경기에서 이랬든가 저랬든가 승점을 먹어 놓으면은 그래도 덴마크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얘네들 승점이 덴마크가 9점, 크로아티아가 7점이거든요. 그래서 덴마크가 요 경기만 막아주면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봐요. 토너먼트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월드컵 예선도 그렇고 유럽 예선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랬든가 저랬든가 지금 국대 경기들에서 폼이 미쳐 있는 게 덴마크거든요. 얘네들이 너무 잘해. 그래서 저는 뭐 물론 크로아티아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죠. 홈이기도 하고 그지? 근데 덴마크가 난 좀 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 이 경기를 져버리면은 토너먼트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 이 경기를 지게 되면 덴마크가 이 경기를 지게 되면 토너먼트의 희망이 사라진다. 어차피 토너먼트는 4강 토너먼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이 경기 만약에 이 경기 막아낸다. 그러면은 토너먼트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상당히 높아짐. 자, 그리고 토너먼트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만약에 올라가면은 자, 4강 그리고 결승. 어째 보면은 이 딱 세 경기만 집중해 버리면은 또 우승컵 하나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덴마크가 내가 봤을 때는 이 경기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 덴마크 프랭 갈게요. 아시겠죠? 이게 포커스입니다. 저는 이 경기를 막아내면은 토너먼트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 아시겠죠? 얘네들이가 승점이 2점 차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보자. 어디부터 할까? 크로아티아, 덴마크, 벨기에, 웨일스. 자, 이거는 잘 들어오는 배당 이런 거 배당은 나 신경 안 썼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형들아. 하나 더. 자, 요거는 뭐 제 나름의 뭐 팁이기도 하고 노하우기도 한데요. 앞전까지 우리 시즌 개막하고 대략 뭐 한 7라운드 치르는 동안 또는 이제 K리그, J리그 펼쳐지는 동안 좀 잘 들어왔던 배당 있죠. 좀 제끼세요. 왜냐면 항상 축구파는 뭐 내가 100%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항상 봐온 건 뭐냐면 이 A 매치를 기점으로 배당이 확 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최근에 봤을 때 이거는 형님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1라운드부터 7라운드 리그 경기 펼쳐오는 동안 2점대 중후반에 무승부 배당이 잘 뜬 적이 있어요. 잘 없거든. 잘 없어요. 대부분 다 3점 넘어가는 뭐 3.3 이런 식으로 넘어가 3.15, 3.05 이런 배당들이 많이 떴다고. 근데 딱 이 A매치를 기점부터 요 다음부터 쭉 보면요. 월드컵 전까지는 저는 2점대 후반에 무승부 배당이 엄청 많이 뜰 거라 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도 2점대 후반에 배당들이 많이 떴죠, 무승부에. 무슨 말이냐면 이 동안 우리가 이전까지 한 두세 달 동안 잘 들어왔던 배당들 있지. 잘 안 들어와. 아시겠죠? 예, 그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일단 다 지우세요. 아시겠죠? A매치 기점으로 배당 변합니다. 자, 벨기에하고 웨일스. 요것도 뭐 솔직하게 당연히 벨기에를 볼 수밖에 없지, 그지? 벨기에를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웨일스 같은 경우에도 형들아, 이게 웨일스가 저기 뭐냐 그 월드컵 막차 탔잖아요. 월드컵 막차. 월드컵 막차를 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래도 얘네들도 좀 열심히 뛰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경기는 뭐 벨기에가 얼마나 해줄지, 또 웨일스가 얼마나 수비적으로 할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할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웨일스는 어차피 여기 네이션스 리그는 뭐 딱히 그거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그냥 호흡 맞추는 거에, 결과를 떠나서 호흡 맞추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벨기에도 솔직히 뭐 순수하게 전력방으로 나는 예전보다는 많이 좀 약해진 기분이 있어서, 특히나 피파 랭킹 1위에서도 2위로 밀리기도 했고요, 그지? 그래서 뭐 이 경기 벨기에 승을 찍어 가시는 분들이 찍어 가시되, 저는 이 경기 아예 그냥 안 갑니다. 아시겠죠? 뭐 오버 쪽이 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전 딱히 건드리고 싶진 않아요. 아시겠죠? 얘네 조가 지금 잠깐만 어디 갔니? 네덜란드가 나는 어차피 네덜란드가 무조건 토너먼트 간다 보거든요. 얘네 조가 지금 자 네덜란드, 그 다음에 폴란드, 그 다음에 벨기에, 웨일스 요렇게 있는데, 어차피 웨일스 같은 경우에 지금 승점 1점이에요. 얘네들은 뭐 그냥 강등 확정입니다, 거의. 변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얘네한테 비기고 나서, 얘네한테 뭐 어떻게 비비든지 뭐 하고 나서 마지막 경기가 내가 알기로는 폴란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딱히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조는 그냥 네덜란드 무조건 토너먼트 진출, 여기는 무조건 강등. 웨일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지난 네이션스 때 어차피 리그 B에 있던 애들이야. 리그 B에서 올라온 애들이라 가지고 나는 변수 없이 얘네들은 떨어질 거라 봅니다. 아시겠죠? 뭐 변수가 있다면 얘네들이랑 뭐 막판에 끝판 매치는 있겠지. 혹시나 자 오늘 네덜이 이기고, 오늘 벨기에가 이기고, 그러면은 폴란드하고 웨일스 얘네들이 막판 끝장 매치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웨일스가 대승을 해버리면은 폴란드가 떨어지긴 해.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얘네들이 지금 승점이 폴란드가 4점, 웨일스가 1점이거든요. 그래서 끝장 매치로 간다면은 뭐 그럴 가능성은 있겠는데, 아무튼 뭐 저는 크게 변수는 없을 거라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오버 쪽 보는데, 아마 웨일스는 오늘 결과에 치중하지 않고 어느 정도 뭐 강팀들을 뚫어내는 그런 쪽으로 좀 볼 것 같아요. 오버 쪽 보는데 저는 일단 이 경기 안 갑니다. 참고하세요. 자, 폴란드, 네덜란드. 이게 좀 관건이죠. 솔직하게 네덜란드 너무 잘해. 이거는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경기, 국대 경기들 저 다 챙겨봅니다. 왜냐고 네덜란드 국대 경기 다 챙겨보는 이유,
뭐라고 했죠, 제가? 이거 왜 다 챙겨본다 했죠? 야, 내가 설명했는데 이거. 그 어떤 리그 경기들보다 네덜란드가 경기를 존나 재밌게 해. 진짜 재밌어요, 경기 보면. 근데 심지어 골 마무리도 존나 잘 돼. 어. 야, 아니 애들이 리그에서는 그렇게 막 잘 못하고 뭐 데파이라든지 베르바인이라든지 이런 애들 막 리그에서 잘 못하다가도 국대만 오면 존나 날라다녀. 연계도 잘 되고 애들 막 호흡도 너무 잘 맞고. 그래서 저는 이거 못 먹어도 네덜란드 가야 된다 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뭐 대용 나오겠지 뭐.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잠시만. 잠깐만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건 있어요. 이제 저거 뭐랄까? 월드컵 같은 조가 월드컵이 네덜란드 A조잖아요. A조인데 하필 또 1포트가 카타르야. 개최국. 그래가지고 네덜란드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조 1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너무 쉬운 상대들이야. 지금 네덜란드에 비하면. 그래가지고 뭐 딱히 호흡을 맞춘다 뭐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지금의 네덜란드 국대는 저는 월드컵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 경기 네덜란드가 잡잖아요. 그러면 토너먼트 확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잡아가지고 또 토너먼트도 확정 지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나는 네덜란드의 이 현 폼의 선수들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또 그 모습들을 계속 봐와서 또 폴란드도 뭐 좋은 선수들 많죠. 뭐 레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엘린스키 그지? 많긴 한데 난 잽이 안 될 거라 봐. 네덜란드 승 갈게요. 아시겠죠? 자, 슬로바키아 조 2입니다. 슬로바키아가 맞아. 국대에서는 힘을 못 쓰지. 슬로바키아가 얘네가 지난 네이션스에서 리그 B였거든요. 리그 B에서 지금 리그 C로 요 경기 리그 C입니다. 강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게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첫 경기 때 설명드렸던 카자흐스탄 있죠. 카자흐스탄이 남은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만 이기게 되더라도 얘네들은 리그 B로 승격 못 합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의 결과에 따라서 얘네들은 갈 뿐이에요. 그냥 잔류가 그냥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변수가 일어나서 슬로바키아가 두 경기를 다 잡고 카자흐스탄이 두 경기를 다 못 잡았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지? 그래서 당장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기긴 해야겠지만 당장에 이겨도 승격이 확실치 않은 상황. 자,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도 뭐 당연히 뭐 잔류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 그지? 근데 또 반대로 어차피 얘네들은 만약에 지더라도 어차피 밑에 또 벨라루스가 또 깔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동기부여는 있을 것 같은데 벨라루스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라서 저는 이 경기는 어차피 존나 개심노잼일 것 같아요. 뭐 둘 다 월드컵 참가팀도 아니고 그지? 그냥 저는 이 경기는 언더만 가겠습니다. 언더만. 당연히 슬로바키아가 리그 B에서 떨어졌고 피파 랭킹이며 기본적인 체급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이 경기를 핸디를 2.5를 준다. 글쎄요. 굳이. 만약에 슬로바키아가 오늘 경기를 이겨가지고 무조건 이 경기를 잡아내면은 승격을 한다라는 가정이 붙으면
붙게 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심지어 동시간대도 아니야. 앞에 카자흐스탄 경기가 있어. 만약에 카자흐스탄이 이겨버린다? 슬로바키아는 동기부여 개 떨어질걸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자, 다음 경기 튀르키예, 룩셈부르크. 야, 이거 좀 재밌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리그 C인데, 자, 터키 같은, 저는 그냥 터키라고 할게요. 터키 같은 경우에 리그 B에서 떨어졌어요. 리그 B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치르고 있는데, 존나 웃기게도 4경기 동안 14득점, 0실점. 상당히 잘하고 있죠. 너무나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또 홈이기도 하고, 그지? 터키가 뭐 당연히 저는 좀 잘해줄 거라 보는데, 룩셈부르크도 어느 정도 뭐 어차피 그 잔류 확정이라 가지고 막 크게 동기부여는 없겠지만, 얘네들도 좀, 룩셈도 지금 다 4경기 치르면서 5득점이거든요. 뭐 터키도 한 골 정도는 내주지 않을까. 룩셈이 또 지난 경기 때 2대0으로 지기도 했고, 그래서 뭐 터키도 잘할 것 같고, 룩셈부르크도 한 골 정도는 해줄 것 같고, 저는 뭐 어차피 1, 2 싸움이라 가지고 그냥 뭐 오버 쪽이 제일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싶네요. 아시겠죠? 만약 반대로, 정반대로 이게 뭐 솔직히 둘 다 크게 동기부여가 없어요. 없음. 왜냐? 얘네들은 뭐 1위 확정이고, 얘네들은 잔류 확정이야. 동기부여가 없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언더 쪽 접근이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들 득점 페이스를 보면은 언더 까긴 좀 힘들죠. 그지? 자, 그리고 리투아니아, 그리고 페루제도. 자, 얘네 리그 C입니다. 자, 리투아니아는 제가 봤을 때 무난하게 그냥 강등 플레이오프 갈 것 같아요. 그죠? 4경기 동안 4패, 1득점, 12실점. 딱히 뭐 기대도 안 되고요, 그지? 자, 근데 문제는 뭐야? 형들아. 여기서 문제점이 뭡니까? 배당이죠. 이거를 리투아니아를 왜 정배를 줬냐 이거야. 왜 정배를 줬냐 이거야.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갔노? 리투아니아가 지금 보세요. 1득점 12실점한 애들이야. 근데 잠깐만. 페루 제도는 어떻노? 페루 제도는 보자. 1승 1무 2패네요. 그지? 어차피 강등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자, 잠시만. 리투아니아 지금 페루 제도가 승점 4점이가 지금. 잠시만, 리그 C. 잠깐만요, 봅시다. 자, 지금 페루 승점 0. 승점 4. 리투 승점 0이거든요. 만약에 오늘 리투아니아가 잡아서 뭐 승점 3점이 됐다 봅시다. 승점 3점이 돼가지고 뭐 어째저째 마지막 경기, 리투아니아가 마지막 경기가 룩셈부르크잖아. 뭐 해가지고 뭐 비빌 수 있다, 요런 가정을 둘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겠냐고, 이거를 일반승을.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페루 제도가 당연히 지진 않는 경기를 할 것 같아요. 지지 않는 경기.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뭐, 왜냐? 페루가 그러면 마지막 경기가 그거제. 자, 페루 마지막 경기가 터키거든요. 그리고 리투 마지막 경기가 어디고? 룩셈이거든요. 만약에, 자, 오늘 만약에 리투아니아가 페루 제도를 잡았어. 그리고 이 경기는 어차피 터키가 이길 거니까, 그지? 터키 이길 거니까 페루는 승점 4점 그대로. 승점 4점 그대로. 그리고 리투는 오늘 경기 이겨서 승점 3점이 됐다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경기에서 만약에 승점 1점이라도 얻는다. 그러면 이게 또 승자 승리에다가 골 득실까지 가는 부분이라서
저는 뭐 페루 제도가 딱히 질 것 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뭐 그런 거 뭐 리투의 동기부여 뭐 홈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리투아니아 정배받는 거는 뭐 그래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질 것 같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요거 리그 D죠. 리그 D. 경기를 본 적도 없습니다. 예. 본 적도 없고요. 어차피 둘 다 승격 물 건너갔다. 그리고 어차피 강등도 없는 리그 D. 예. 동기부여 없습니다. 예.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어요. 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냥 K리그 한 4부 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무나 햄무 쪽 가십시오. 선수 누군지도 몰라요, 저도. 자, 요거 친선 매치입니다. A 매치죠. 요것도 그냥 무나 햄무 쪽 때리십시오. 뭐 친선 경기 오늘 뭐 갈 필요 있나? 그죠? 네이션스 리그 충분히 갈 만한 경기들 많은데 굳이 뭐 갈 만한 이거를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무나 햄무 쪽